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제 나이 60을 훌쩍 넘긴 지금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야말로 뜨겁고도 위험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상히 들려드릴까 합니다. 30년 넘게 쌓아 올린 평온한 가정이 한순간에 예측 불가능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인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소나기처럼 제 삶에 격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 순간들을 이제부터 솔직하게 고백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잊고 지낸 감정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두 아이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한가한 취미쯤으로 여겼고, 그렇게 저는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에 갇혀버렸죠.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고 자부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과 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꿈은 붓을 들고 자유롭게 세상을 표현하는 화가였지만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 열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부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대화는 단절되었고 그저 익숙함만이 우리를 묶어주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따금 찾아오는 외로움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편마저 정년퇴직을 하면서 집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북적이던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죠. 남편은 매일 텔레비전에만 시선을 고정했고 저는 밀려오는 허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잃어버린 꿈에 대한 미련과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 안에 잃어버린 예술혼이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저를 끊임없이 흔들었어요. 잊고 지냈던 제 이름, 제 열정,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삭였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씨앗이 다시 싹을 우려는 것처럼 제 안에서도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삭막했던 제 삶의 한 줄기 빛이라도 비춰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개설된 미술 강좌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망설임 끝에 수강 신청을 했고 그곳에서 김도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은퇴한 미대 교수이자 이름을 날리던 화가였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예술가의 그것이었고 그의 미소는 묘한 매력을 풍겼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 것처럼 그에게서는 낯선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잊고 지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린 엉성한 습작에도 진심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성들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잊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 뒤에 숨겨져 있던 박정숙이라는 이름. 억눌려왔던 저의 감성, 감춰왔던 욕망이 마치 닫힌 수문을 열고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폭포처럼 터져 나왔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도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갤러리를 다니며 그림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만남이었어요. 그는 제가 다시 붓을 잡도록 격려했고 저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그림들을 보여주자 그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손길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오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밀려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설렘과 해방감이었습니다. 마치 답답한 갑옷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저는 그저 온전히 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열정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만난 후 제 삶은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우리는 그의 개인 작업실에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는 잔잔했고 캔버스 위의 물감들은 영롱하게 빛났죠. 작업실은 온통 그림 도구들과 그의 손때 묻은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묘한 예술적 열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쌓여있는 그림들,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유화 냄새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도연 선생님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분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그림에 담겨 있네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무장해제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남편과의 차가운 침묵이 더욱 사무치게 느껴졌어요. 마치 얼음장 같았던 제 결혼 생활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도연 선생님의 손이 제 손등을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이 마치 봉인 해제된 것처럼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와인 한 잔, 두 잔 술 기운이 오르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그의 온기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고 그 낯설미 저를 더욱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어요.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키스에 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자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빗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그의 키스는 제 온몸의 세포를 깨웠어요. 혀끝에서 느껴지는 와인의 달콤함과 그의 체온이 뒤섞여 묘한 어지러움을 선사했죠. 손은 어느새 그의 머리카락을 파고들었고 그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키스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더욱 밀착시키자 우리는 더욱 뜨겁게 엉겨붙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럽혔고 뜨거운 입김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죠. 얇은 옷깃 사이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몸은 제 피부를 전율케 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불길이 번지듯 제 안의 모든 감각들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제 허리를 넘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고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묻혔고 그의 채취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결국 이성을 잃은 우리는 그의 작업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소파로 쓰러졌습니다. 서로의 옷을 벗겨내는 손길은 다급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이 서로에게 닿는 순간 터져나올 듯한 욕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매끄러운 피부를 쓸어내릴 때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이 마치 봉인 해제된 것처럼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고 거친 숨소리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엉켜든 팔다리, 서로의 몸에 닿는 뜨거운 열기, 잊고 지냈던 욕망이 마치 활화산처럼 터져나왔죠.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만이 남아 우리를 지배하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뼛속 깊이 각인시키듯
그렇게 뜨겁고 위험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죄책감은 희미한 안개처럼 멀어져 갔고 오직 이 순간의 짜릿한 전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 밤의 기억은 제 영혼에 깊이 새겨졌고 잊을 수 없는 쾌락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홍조가 만연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 위험한 비밀이 저를 살아있게 하는 듯 했어요. 이후에도 도연 선생님과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비밀스러운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도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문 그의 작업실이나 외딴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갈증을 해소했죠. 때로는 작은 드라이브를 하며 손을 잡고 밤거리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매번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 위험이 오히려 짜릿함을 더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지만 저는 도연 선생님에게서 느끼는 뜨거운 열기 덕분에 삶의 활력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 새로운 감정에 취해버렸죠.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고 저는 그 현실 속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탈이 언젠가 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 달콤함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달콤한 만남이 계속되던 어느 날 도연 선생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가 당신께 꼭 드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평범한 봉투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터졌음을 예감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도연 선생님과 제 남편 성민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인의 모습도 보였죠.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정면으로 부딪힌 듯한 충격이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편지에는 도연 선생님이 제 남편의 옛 연인이자 자신과도 깊은 관계였던 여인의 오빠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박선영. 도연 선생님의 여동생이자 제 남편 성민 씨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죠. 편지 속에는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아기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아들이라는 내용이었죠. 30년 넘게 저와 함께 키웠던 아들이 남편과 다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니. 제 아들은 저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남편과 박선영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제가 입양한 것이었어요.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거짓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그 아이가 제 것이 아니었다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남편은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왜 그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속였을까요? 도연 선생님은 왜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을 제게 알리는 걸까요? 머릿속이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미로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도연 선생님이 저에게 접근한 의도마저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제 일탈의 끝이 이런 배신감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두 남자,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봉투를 든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성민 씨, 그리고 도연 선생님, 그리고 제 아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얽혀 있을 수 있죠? 마치 정교하게 짜인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제 삶은 한순간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거짓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내 모든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발밑이 꺼지고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도연 선생님은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동생 선영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진실을 언젠가 밝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선영 씨는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한부 선고를 받자 남편은 고심 끝에 저와 결혼해 아이를 입양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도 저를 속인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거짓말,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왜 그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속였을까요? 그가 침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문화센터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는 왜 그리 쉽게 허락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라니 배신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저를 통째로 부숴버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온통 어둠만이 저를 감싸는 듯 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아들의 세상 또한 무너질 텐데 저는 과연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온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남편과 아들에게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이 악몽 같은 비밀을 혼자 끌어안아야 할까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잔혹한 운명으로 얽힌 이 미로 속에서 저는 과연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제발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어쩌면 평범했던 제 삶을 산산조각 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의 이면,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이 모든 것이 한데 섞여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저는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묻어두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처절하게 싸울 것인지. 이 선택이 제 남은 인생을 결정하겠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처럼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뒷이야기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